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어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치열하게 사는 동안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은 기쁜 마음으로 맞았다.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 그러나 나로 기인했으니 담담히 받아들인다. 내 삶에 기회는 없었고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상처 역시 근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글이 왜 화제냐? 민주당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이재명이 자신의 지금 심정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체포동의안에 반란표가 쏟아진 이후에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재명이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의 지금 심정을 밝힌 겁니다. 이 글은 2016년 12월에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서 민주당 문재인과 겨룰 때입니다. 그때 문재인 측, 그러니까 대깨문 측으로부터 이재명의 형수 쌍욕을 비롯해서 많은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형수 쌍욕 등으로 이재명이 민주당 내부에서 대깨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아프다, 정말 아프다.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상처 역시 근육이 될 걸 믿는다. 뭐 이랬습니다. 이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어서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에게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당 내부 갈등을 좀 수습을 하고 자신이 여전히 당 대표직을 수행하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뜻을 지금 의원들에게 밝힌 겁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당 내부 이 갈등을 딛고 이재명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민주당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짚고 굉장히 냉정하게 이재명이 이 사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전망이 나오고 많은 또 정치평론들이 나옵니다. 곧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쫓겨날 것처럼, 곧 이재명이 구속될 것처럼 이런 평론들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이재명이 있는 것이 다음 총선에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 총선을 이재명을 심판하는 그런 구도로 짤 수 있지 않느냐.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리더십, 이재명 체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냉정한 팩트에 기본했다기보다는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망을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정치를 전망하게 되면 그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게 대응하는 방향이 틀려진다. 그게 대응을 잘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김혜영 전 의원이라든지 이상민, 조응천, 이원욱 이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당장 대표직을 사퇴하라.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로 있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렇게 줄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이건 이재명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쪽, 고민정이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여름이나 가을쯤에 이재명의 진퇴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전해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이랬습니다. 또 강훈식 의원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 대표를 빼고 총선을 치르자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대표만으로도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애매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 비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이건 옳다 그르다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그러다 틀렸다. 비리를 저질렀답니다. 그래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많은 의원들은
자신의 공천 문제, 자신의 안위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퇴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이한 태도고 이재명을 비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민주당 김혜영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영이 한 말은 이 민주당에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한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재명은 당대표직에서 당장 내려와야 하고 정치권에서 떠나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차원 이전에 이미 이재명은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하게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김혜영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아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이 태도입니다. 2016년에 올린 글을 이재명이 어제 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반란표라든지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은 기쁜 마음으로 맞았다. 그런데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이건 아프다. 정말 아프다. 내부 총질은 아프다. 내부 총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담담히 받아들인다. 내 삶에 기회는 없었고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이게 자신의 위기인데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상처 역시 근육이 될 걸 믿는다. 상처와 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유시민이 이재명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많은 형수 쌍욕 이런 일들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생긴 상처였다. 흠이 아니라 상처였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상처가 아니라 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라고 해서 형수에게 쌍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 상식적인 국민은 형수에게 그런 쌍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자 탤런트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바지를 벗을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줄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일반적인 상식은 도의적으로 자신의 잘못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법적인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질 테니까 제발 주변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재명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갑니다. 비상식적인 길을 갑니다. 이런 이재명을 괴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괴물 같은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비리, 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은 성남 시민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자신이 챙긴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모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됐다라고 합니다.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되면 자신은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어렵게 살았다. 어렵게 산 것이 이재명의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것은 언제나 자신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서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덮고 주변에 떠넘기면서 그걸 기회로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흔히 나오는 이재명이 굉장히 능력은 있다. 도둑질하는 능력입니다. 거짓말하는 능력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때로 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상식이죠.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도둑질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한다. 이 위기도 자신은 기회로 만들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김혜영이나 그래도 이상민, 조응천, 이원욱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가 이재명을 비호하거나 이재명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이재명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지 그 길을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 길에 뭔가 타협점이 없겠느냐, 그걸 물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
이재명은 이제 곧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제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쌍방울 관련해서. 이재명은 갖가지 개딸들을 동원한 협박, 회유 등을 통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재명은 만약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재명은 현재로 봤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지금 돈 때문에 못 쪼개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정부 지원금 1년에 200~300억 원이 되는 그 지원금, 또 내년 총선이 되면 그게 2배쯤 늘어납니다. 그 돈 때문에 민주당은 갈라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대타협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강훈식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를 빼고 총선을 치르자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대표만으로도 우리가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뭐 애매하게 누구 다른 얼굴을 내세우고 이재명에게는 공천권 상당 부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친문 또 공천권을 나누기, 이런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모양을 좀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이게 국민들과 동떨어진 시각입니다. 정치 기술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인 것이 좋을까?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쫓겨나는 것이 좋을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을 이재명 심판론으로 가져갈 수 있다. 선거 구도 싸움을.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계속 틀어지고 총선 공천권 이렇게 계속 틀어지고 가는 것은 첫째, 우리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재명은 괴물입니다. 우리 정치 발전을 계속 뒤돌릴 뿐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로 계속 버티고 있으면 20% 언저리의 이 민주당 고정 지지층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총선에서 물론 1%만 앞서도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남과 수도권 일부에. 이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굉장히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의 바탕은 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개혁을 하면서 입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합리적인 야당이 있어줘야 합니다. 강력한 여당도 있어야겠지만 합리적인 야당도 있어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은 뭐 끝까지 버틸 겁니다. 이 괴물과 같은 이재명 그룹과 합리적인 민주당 두 개로 당이 쪼개지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선명하게 나뉘어야 한다. 정치 현실적으로도 김기현 당대표가 돼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과 대화는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괴물과 같은 이재명과 이 이재명 그룹과 따로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강해져야 한다. 움직임이 강해져야 한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한 국민의힘이 그렇게 유리할 것은 없다. 총선에서도 합리적인 인물, 여야를 통틀어서 합리적인 인물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이 아마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곧 기소를 하게 될 테고 쌍방울 관련해서 이재명을 또 소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냉정하게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비명 반명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어제 이재명이 SNS에 올린, 의원들에게 올린 이 글을 보면 그게 모두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냉정하게 보고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정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